안녕하세요. 해상보험론 1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습할 내용은 이제 약관, 협회 적화 약관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약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협회는 뭐 축구 협회도 아니고, 무슨 야구, KBO도 아니고, FA도 아니고, 협회, 런던 보험자 협회입니다. 여기가 몇 번 명칭이 바뀌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여기를 지칭하는 영어 단어에 인스티튜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 ICC 할 때 I가 인스티튜트, 그래서 협회 적하약관 이렇게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실무적으로 그냥 약관 이렇게 하면 통일 약관 혹은 그냥 약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해상보험 계약에 있어서 표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해상보험을 이용하는 수출자 수입자 입장에서는 더 깊이 있게 영국 해상보험법이나 인슈런스 액트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더라도 이 협회 적하 약관만 참조를 하면 그 내용을 통해서 보험자와의 어떤 면책이라든지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 그래서 사실상 이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 이 협회 적하 약관이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영국의 해상보험 증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구증권, SG 팔릿이나 아니면 신증권과 함께 이제 결합이 되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는 데 있어서 무역을 공부하고 전공하신 분들은 다 전공을 하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이게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법률적인 체계나 이런 것들이 다 상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상보험과 관련해서는 이 협회 적하 약관을 준용을 하고 협회 적하 약관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서 그 내용과 그 문헌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협회 적하 약관은 기본적으로 63년도 버전이 있고 82년도 버전이 있고 2009년도 버전이 있는데요. 63년도 버전은 구협회 적하 약관. 그래서 구협회 적하 약관이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21년, 그러니까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눠서 만들어졌고, 결과적으로 1963년에 마지막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버전을 구약관, 구협회 적하약관이라고 하고요. 이건 통칭이에요. 원래 정식 명칭이 이건 아니고, 이제 82년도에 이 82년도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신해상보험증권이 등장을 했죠. 그거랑 같이 쓰려고, 그걸 같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관을 신약관이고, 요게 또 한 20년 쓰다가 2009년에 한번 개정이 됩니다. 그거를 개정 약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이 이렇다라는 거죠. 자, 먼저 살펴볼 거는 구협회 적하 약관이죠. 구협회 적하 약관입니다. 그래서 이 구협회 적하 약관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로이드 SG 팔리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1779년부터 사용이 되어져 오다 보니까 이 1900년대 초반에 마린 인슈런스 액트가 개정이 됐습니다만, 그런 것들하고의 충돌이라든지 기존의 필드라고 할 수 있죠. 이 현장 실무에서 사용되어지는 사항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별첨이 되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고자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추가되고 새로 나고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이러면서 아무리 영국이 이제 판례 중심주의로 간다 하더라도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문제가 돼도 되겠죠. 예, 그래서 통일 약관을 만들자. 뭐 법을 제정할 수가 없으면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기가 어렵다면 민간 차원에서 런던 보험자 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약관, 특히 보험자의 어떤 보장이라든지 뭐 어떤 면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약관 통일화 작업을 진행을 했고 이제 표준 약관을 위한 이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12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 보험자 뭐 그리고 로이드 보험자 그리고 보험 중개인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뭐 초안을 만들고 이제 표준 약관을 출범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요것에 대한 약관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Free from,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거죠. 보험자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단독 훼손에 대해서, Particular Average에 대해서 보험자가 자유롭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 약관부터 사용이 됐고요. 시간이 지나서 추가적으로 WA 그리고 올리스크 AR이 추가가 됩니다. 이 각 세 가지 조건은 각각 14개의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5조, 제 5조만 이게 FPA냐, WA냐, AR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나머지 13개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협회 저가약관의 어떤 원문 텍스트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조금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각 조항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수준에서 이제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구협회 저가약관에 그러면 개괄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조에 운송약관이 있는데, 운송약관은 어떻게 보면 보험자가 그 커버하는 그 구간, 항해보험과 같은 경우에 어디서 어디까지를 보험자의 담보가 인정이 되느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송약관의 경우, 구협회 저가약관의 운송약관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장하거나 그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 협회 적하 약관은 ICC는 참고간 약관입니다. 우리가 좀 간과하고 지나갔던 부분이 이 로이드 SG 팔리시는 기본적으로 포트 투 포트예요. 그러니까 보험자의 책임이 항구에서 항구, 뭐 정확하게는 선적한 때부터 양육할 때까지를 보험자의 책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이미 로이드 SG 팔리시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이미 특별 약관에서 우리 수기문헌 우선 원칙에 따라서 이 특별 약관이라고 볼 수 있는 협회 적하 약관에서 참고에서 참고, 그러니까 도어 투 도어죠. 도어 투 도어를 보험자의 담보 기간으로 이미 약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로이드 SG 팔리시의 포트 투 포트는 삭제가 됐는데, 삭제가 됐다기보다는 뭐 의미가 없어진 거죠. 의미가 없어진 거고, 제2조에 운송계약 종료 약관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이거는 자기가 뭘 주도로 한 게 아니고 자신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항해가 완성되지 못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게 그 어떤 법이나 뭐 어떤 이건 계약법에 뭐 누가 계약을 잘못했고 체결했고 이런 이슈가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협회 적하 약관이 실제로 보험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운송계약 종료 약관이 있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뭐 피보험자한테 어떤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 운송이 끝났는데 중단돼 버렸는데 그 어떤 피보험 목적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더 이상 항해를 지속할 수가 없어서 보험이 같이 종료돼야 되지만 피보험자가 추가적인 보험료,
뭐 할증 보험료를 내면 그것의 어떤 보험 담보를 연장시켜 주겠다. 그런 내용들이 운송계약 종료 약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선 약관입니다. 부선은 본선이 아닌 선박을 이제 부선이라고 하죠. 뭐 보통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한 여러 가지 터그보트나 뭐 아니면 견인하기 위한 보트나 뭐 바지선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대체적으로 부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선적하거나 양육할 때 부산항은 원체 뭐 항만 시설이 원체 잘 돼 있어서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 화물 적체가 심한 항구의 경우에는 선석에 접안을 해서 하역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선을 이용해서 그 크레인이나 대릭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선박을 이용을 해서 부선을 이용해서 화물을 뭐 컨테이너나 화물을 이렇게 싣고 내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상보험의 경우에도 그 부선에 화물이 선적되어 있을 때 보험자가 커버한다, 담보한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자가 보상한다, 그런 내용이 부선 약관이고요. 제4조 항해 변경 약관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위험의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변경이 되게 엄격하게 적용이 됐어요. 뭐 2로 하면 안 되고 2로도 있었죠. 위험의 변경적인 측면에서 2로도 있었고, 그리고 항로가 바뀐다거나 선적항이 바뀐다거나 목적항이 바뀐다거나 했을 때 굉장히 뭐 큰일 난 것처럼 법적으로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고, 이 실무를 필드에서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 뭐 항해 뭐 선적항 뭐 목적항 바꿨다고 다시 안 볼 사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장사하고 계속 보험 들고 뭐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원데이 투데이 할 것도 아니고, 또 계속 뭐 해상 사업 해야 되고 해상 보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지가 뭐냐면, 오케이 항해 변경됐어, 오케이 알겠어, 근데 그러면 그거 인정해 줄게, 대신 돈 더 내, 이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보험료를 지급을 하면 보험이 연장되고 계속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항해 변경 약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5조인데, 제가 앞서서 FPL을 선택하나 WA를 선택하나 AR을 선택하느냐 따라서 나머지 13개 조항은 다 같은데 하나가 다르다, 그 5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FP를 하게 되면 1, 2, 3조, 1, 2, 3, 4조부터 6조, 7조, 8조 그 뒤에 내용들은 똑같아요. 다른 WA를 선택하나 AR을 선택하나. 근데 5조만 내가 어떠한 조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5조의 내용이. 자, 그래서 5조의 단독훼손 부담보 약관, 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Clause를 선택을 하게 되면 단독훼손을 하지 않겠다, 담보해주지 않겠다. 누가? 보험자가 담보해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보험자가 담보해주지 않겠다는 말은 사고 나면 보상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면책된다는 얘기예요. 보험자의 어떤 담보 위험에 단독훼손이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그럼 단독훼손 아닌 건 뭐죠? 전손이나 아니면 공동훼손이나 아니면 비용손해 뭐 이런 것들, 그런 건 해주는데 단독훼손은 안 된다. 다만 여기 다만이 중요해요. 다만이 중요합니다. 하역 작업 도중에, 여기서 하역은 선박의 화물을 적재하거나 아니면 다른 배에 한적시키거나 아니면 배에서 화물을 양육하거나의 그런 화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총칭하는 게 하역 작업이에요. 그 하역 작업을 할 때 포장 단위 하나를 뭐 박스가 됐든 컨테이너가 됐든 하나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파손이 됐습니다. 그걸 이제 추락 전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케이스, 그리고 화재, 불난 거, 폭발, 터지는 거, 그리고 다른 물체하고의 충돌, 접촉, 그리고 피난항에 들어가서 거기서 화물 내려서 발생하는 손해, 이거는 단독훼손이라도 단독훼손일지라도 FPA로 들어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단독훼손을 보상해주지 않는 조건이에요. FPA는 다 안 해주는 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WA가 있습니다. with average, 함께 한다는 거죠. with이 일종의 뭐 같이 뭐 이런 뜻이 있죠. 함께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뭘 해주냐? average가 우리가 그 general average라고 하면 공동훼손이고 particular average라고 하면 단독훼손이죠. 그래서 average란 말이
우리가 통계 수학에서는 평균이란 말로 쓰이지만 해상보험에서는 분손으로 쓰여요. 분손으로 쓰이기 때문에 분손을 담보해 주겠다. 분손 담보약관입니다. 그래서 이 FPA하고 다르게 보험자가 단독 훼손을 담보해 준다 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실무적으로 WA를 쓸 때는 소손해 면책률을 적용을 합니다. 소손해 면책에서는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소손해 면책에서 정리하고 넘어가긴 할 건데, 그때 정리를 할 건데 용어를 기본적으로 일정 비율 미만의 사소한 손해에 대해서는 담보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래서 WA를 하면 보통 뒤에 퍼센트를 써요. 3%, 5%. 그럼 3% 미만의 소손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소손의 면책률을 사용을 해서 조건을 결정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정하기에 따라서 소손의 면책을 적용하지 않기로 할 수도 있어요. WAM에도 불구하고. 그건 정하기 나름입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정하기 나름이고, 전위험 담보약관, All Risk Clause, 줄여서 AR 있습니다. Assault Rifle이 아니고 올리스크입니다. 올리스크. 그래서 전위험 담보약관은 면책 위험을 제외하고, 포괄 책임주의죠. 포괄 책임주의. 그래서 면책 위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체 위험을 담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면책 위험을 제외한다는 겁니다. 특히 전쟁 위험이나 동맹 파업, 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그 전쟁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고, 동맹 파업에도 단순하게 동맹 파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얘네들이 이제 카테고리화 되어서 범주화 되어서 요런 애들은 이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AR을 담보를 하더라도, AR로 해상보험을 체결하더라도 만약에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상을 하지 않고 면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끝이냐? 아니죠. 이거를 보상받고자 하면 AR 외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특약입니다. 우리가 보험에서 얘기할 때 특약 든다 라고 할 때, 전쟁 위험이나 동맹 파업 위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담보를 받고자 한다면 특약을 들어야 되는 거죠. 뭐 특약을 든다는 게 뭐 자격 조건이 있느냐 이런 거 아니죠. 결국 돈을 더 주면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항해 중단이나 아니면 항해 변경과 관련해서 운송계약 종료 약관, 항해 변경 약관을 살펴봤지만, 사실 뭐 앞서서 보험의 원리를 쭉 설명을 드릴 때는 뭐 운송이 중간에 끝났을 때, 뭐 아니면 항해가 변경이 돼서 위험이 변경됐을 때 뭐 큰일이 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해상보험도 비즈니스예요. 엄연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너 잘못해서 너 끝,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돈 더 주면 해줄게. 돈 더 주면 해줄게. 물론 그 돈을 더 줄 때 그 받아가는 그 돈이 이제 할증보험료가 될 텐데, 특약에 대한 할증보험료가 될 텐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그 사고의 요율이나 우리가 앞서 보험료 계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웠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수학적인 공식과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통계적인 계산에 의해서 요율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 추가적인 부분을 부담을 하면 오케이. 그렇게 이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해상보험과 관련된. 자, 그래서 이 구협회 적하약관의 ICC, FPA, WA, AR의 경계를 좀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ICC, FPA는 전손, 공동훼손, 비용손해, 그리고 단독훼손 중에서 뭐 자초, 침몰, 하재 이런 부분, 그리고 화물을 하역하다가 떨어뜨린 거, 그리고 피난항에서의 손해, 요런 거는 이 얘네들을 이제 특정 분손이라고 지칭합니다. 그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그래서 특정 분손을 보상해 주는 거를 약속하는, 하지만 단독해서는 안 해주는 그런 조건이 되고요. 요 4번, 5번, 6번에 해당되는 사안 외의 사유로 발생되는 단독훼손, 그건 이제 반대로 불특정 분손이 되는 거죠. 얘네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8번 악천후에 의한 해수선, 요거까지 포함해서 보험자가 보상해 주도록 하는 것이 WA.
그리고 면책을 제외하고 다 해주기로 하는 것이 A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협회 적하약관의 제6조 추정전선약관입니다. 추정전선 배웠죠? 분손을 전손처럼 전손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필요로 했죠? 위부라는 행위를 통해서 추정전선을 성립을 시키고 전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였죠. 자, 그래서 추정전선은 현실전선은 아니지만 현실전선을 피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혹은 복구비용이 과도하게 들어서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때 피보험자는 위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분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추정전선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위부의 통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규정한 약관이 추정전선 약관입니다. 그리고 제7조가 공동훼손약관인데, 공동훼손, 우리가 앞서 해상손해를 공부할 때 공동훼손에 대해서 배웠고, 공동훼손의 개념, 성립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성립이 되는지도 배웠고, 간략하지만 정말 실제에서 정산하는 것에 복잡성에 만분의 1도 안 미치는 간단한 내역서로 살펴보았지만, 공동훼손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정산의 문제가 심각하게 복잡하거든요.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처리들, 공동훼손이 이게 성립이 되느냐, 공동훼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은 어디 있냐면 요크 앤 터프 룰에 있어요. 여기 요크 앤 터프 룰에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요크 앤 터프 룰은 이런 것이 있다 정도로만 제가 해상보험론 수업에서 다루고, 이 요크 앤 터프 룰이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을 텐데, 이거 통해서 해결한다는 내용이 7조에 있어요. 공동훼손 처리를 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공동훼손 상황이 발생하면 요크 앤 터프 룰에 따라라 라는 내용이 7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공동훼손이 굉장히 복잡한 사항이다. 자, 그 다음에 제8조 내항성 담보약관입니다. 내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이 바다의 항해를 견딜 수 있고 항해가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선창이나 선원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충분히 해상에서의 사업이 가능한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의미가 내향성, 가망성을 의미를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게 일종의 묵시담보였잖아요. 묵시담보인데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될 게, 협회 적하 약관에 있는 내향성 담보 약관은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이 묵시담보 얘기할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을 보험에 드는 사람이 선박의 선주이거나 아니면 선박을 운용하는 운송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박을 어떻게 운용하고 선장을 고용하고 선용품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선비를 어떻게 하고 부속품 어떻게 하고 항로를 어떻게 결정하고 이 운영을 하고 어떤 책임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수출입업자야. 나는 수출입업자고 화물을 괜찮아 보이는 외관상 그런 사람에게 운송을 의뢰를 했어요. 어디 목적지까지 보내달라고. 근데 이 배가 바다의 항해를 견딜 수가 없네? 그건 난 몰랐는데. 이런 상황까지도 만약에 내향성 담보의 책임을 그 수출자, 피보험자에게, 수출자이자 피보험자인 그 사람에게 묻는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 적하 약관, 이 약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의 위치가 딱 거기에요. 인스티튜트 카고 클로즈예요. 그래서 화물을 보험을 드는 상황인데, 이런 사람들에게조차 어떤 내향성 담보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키는, 책임을 묻지 않는 거죠. 완화한다는 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내향성 담보 약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9조에 수탁자 약관이 있습니다. 수탁은 받는다는 뜻이죠. 위탁, 수탁이에요. 그러니까 뭘 맡기면 위탁, 뭘 맡으면 수탁이에요. 그럼 수탁자는 누구들이냐? 해상보험에서 수탁자는 누구냐? 피보험자가 자신의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해상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게
뭐 하청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이 수탁자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탁자 약관의 내용은 뭐냐면 해상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뭐 손해방지와 뭐 손해 경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피보험자가 운송인이나 수탁자, 그러니까 하청을 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어떤 손해배상이라든지 어떤 책임이라든지 그 사람들도 일종의 손해방지 경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확보하라. 뭐 그런 것에 대한 피보험자의 의무, 이런 것들을 규정한 약관이 수탁자 약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보험자한테 피보험자의 그 하청 받아서 임무를 수탁받아서 하는 사람들 관리 잘하라, 뭐 이런 취지인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자, 그 다음에 제10조 보험이익 불공여 약관입니다. 운송인에게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운송인은 선주를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선박보험이 아닙니다. 화물보험이에요. 적하보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운송이라는 거는 이 적하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뭐 송화인이 되거나 수화인이 되어서 화물을 운송 의뢰한 사람이 운송인이겠죠. 근데 우리가 앞서 쌍방가실 충돌 약관의 경우에도 선화증권과 관련된 통일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항해가실면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항해가실면책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이게 약간 무슨 뭐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이 선화증권과 관련된 어떤 통일법이나 간섭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주한테 유리한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보험에서, 여기는 지금 보험이잖아요. 이 보험에서 이 보험이익 불공여 약관이란 건 뭐냐면, 보험 계약이란 거는 보험자하고 피보험자, 화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송화인, 수화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험 계약을, 적하보험을 드는데, 이 뭐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보상이 가거나 뭐 배상을 해야 되면 이 사람들한테 이익이 가야 되는 거지, 이 사람한테 보험회사가 이 사람들한테 뭐 어떤 지급한 보험금이나 이런 것들이 운송인한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운송인은 이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리고 이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보험 계약을 통해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어떤 권한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그쪽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 지급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누려야 되는 당연한 권리를 운송인이 배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보험이익 불공여 약관입니다. 자, 그리고 11조에 쌍방가실 충돌 약관이 있어요. 쌍방가실 충돌 약관은 선화증권에 있는 쌍방가실 충돌 약관에 대해서 발생되는, 그것 때문에 생겨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자선의 하주가 자신의 선주에게 뭐 배상액을 뱉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보험자가 보상하겠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쌍방가실 충돌 약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조 포획 납포 부담보 약관인데, 사실은 요거는 전쟁위험 면책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외 약관, 우리가 앞서 로이드 SG 팔리시의 이탈릭 서체 약관이 이쪽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협회 저가 약관이 넘어온 게 아니죠. 지금 구협회 저가 약관이 제가 헷갈렸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로이드 SG 팔리시의 그 이탈릭 서체 약관에 그게 있었죠. 포행, 이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포행 납포 부담보 약관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이게 한참 뒤에 로이드 SG 팔리시가 1779년에 만들어지고 한참 뒤에 1912년에 와서 이 구협회 적하 약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협표준 약관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면 뭐 체크를 안 되거나 뭐 어떤 영향력이
뭐 어떤 효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우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돼요. 중복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뭐 중복으로 들어간 이유는 그건 거고 내용은 그건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해상에서 발생된 포획이나 납포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하겠다, 보상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획, 납포, 부담보 약관에 있고요. 13조도 같은 취지예요. 13조도 같은 취지로서 동맹파업이나 폭동이나 소요 이런 사태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14조는 신속조치약관. 피보험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여건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원문을 넣어 놨어요. 뭐 원문을 다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 원문을 다 보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리즈너블하게 리즈너블하게 그래서 좀 애매한 표현이에요. 이 리즈너블이라는 게 어떤 정도의 수준의 뭐 빠르기를 요구하는지는 뭐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영역인 거고 어쨌든 피보험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빨리 이행을 하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협의 전쟁의 약관은 조금 내용을 끊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